2017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허공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 김낙호. 세길 높이 백안 위, 긴 칼 휘두르는 단단한 추위와 맞선다. 방패는 작업복 한 장의 두께, 빈곤의 길이를 덮을 수 없는 주머니 속에서 길 없는 길을 찾는 추위에 쩍쩍 묻어나는 살점, 더 먼 변두리의 울음소리를 막아버려 등 돌린 세상처럼 냉골인 둥근 관을 온몸으로 태운다.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느리게 혹은 더 느리게 허공을 차는 발바닥의 양력으로 기는 자벌레. 수평으로 떠있는 몸이 공중을 써는 동안 바람은 밀도 낮은 곳만 파고드는 야비한 마름. 풍경이 될 수 없는 공구들 부딪히는 소리. 눈앞에 튀어올랐던 땅의 단내가 목구멍을 채우는, 숨죽였던 모골이 축축한 닭의 볕이 될 때마다 날개 없는 포유류가 새가 된 적이 없다는 걸 한 발 느리게 깨닫는다. 떨어져 나갔다 다시 매달린 간으로부터 소름의 갈기가 잦아드는 한숨. 자꾸만 밀어넣는 세상의 복판을 자주 헛짚어 복부 근육으로 변두리를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 허공을 기는 힘이 연소될 때마다 그나마 조금 환해지는 하루. 허공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 김낙호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문창가 출신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결을 달리하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 시 중에서 어떤 조금 보기 힘든 듯한 그런 점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시는 화자의 시선이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 뭔가 타자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내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감정, 그런 능력, 공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듯 합니다. 근데 이 시가 그렇게 그런 공감의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허공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 이 제목을 좀 어떤 면에서는 미리 시의 내용을 좀 알려주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시적 표현이죠. 허공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 뭘까요? 공중의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텅 비어 있음이죠.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또 높음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높은 곳, 높은 곳. 또 높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그 욕망의 상징이겠죠. 아주 높은 곳에 오르려는 인간의 욕망, 그런 높은 곳의 욕망의 상징이기도 한데, 상징적 의미로서는 높은 곳에 오를수록,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러니까 공중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춥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높은 계층일수록 보다 좀 냉엄한 세계, 차가운 세계, 추위가 더 깊어지는 세계라고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세길 높이 백안 위. 한 길이 뭐죠? 길. 우리가 뭐 한자, 두자 이러죠.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를 한 길이라고 해요. 세길 높이니까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아주 무서움이 가장 잘 느껴지는 높이죠. 인간의 키의 3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세길 높이 백안 위, 긴 칼 휘두르는 단단한 추위와 맞선다. 네, 단단한 추위래요. 우리가 흔히 그 칼바람이라고 하죠. 칼바람. 아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칼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방패는 작업복 한 장의 두께. 표현이 참 고심을 많이 한 표현 같아요. 뭐 작업복, 방패는 작업복이 유일하였다 뭐 이럴 수도 없고,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듯해요. 방패라고는 해봤자 작업복이 전부였다라는 표현인데, 방패는 어느 정도 총알을 막으려면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복 한 장의 두께니까 그다지 총알을 막아낼 수 없는 방패죠. 여기서는 추위를 막아낼 수 없는 옷의 두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빈곤의 길이를 덮을 수 없는 주머니 속에서 길 없는 길을 찾는 추위에 쩍쩍 묻어나는 살점, 더 먼 변두리의 울음소리를 막아보려 등 돌린 세상처럼 냉골인 둥근 간을 온몸으로 데운다 라고 했는데요. 빈곤의 길이를 덮을 수 없는 주머니 속에서,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길 없는 길을 찾는데요. 추위에 쩍쩍 묻어나는 살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시려우면 주머니 속에서 넣어서 손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손 넣을 수도 없지만 작업하다 주머니 속에 손 넣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손 넣어도 그렇게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손 넣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만 강추위 때 그런 어떤 그렇게 해도 여전히 쩍쩍 묻어나는 살점이라고요. 겨울 아주 동절기 때 아주 추울 때, 아주 강추위가 있을 때 손으로 이렇게 쇳덩어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특히 물 묻은 손으로 쇳덩어리를 잡아보면 손이 쇳덩어리에 딱 달라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한 어떤 강추위를 이렇게 쩍쩍 묻어나는 살점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더 먼 변두리의 울음소리를 막아보려 라고 했는데요. 더 먼 변두리, 지금 어쩌면은 어느 정도 먼 변두리는 더 먼 변두리니까 아주 그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즉 소외되어 있는, 중심에 들지 못하고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의 울음소리, 약자들의 고통이죠. 약자들의 어떤 삶의 고단함, 삶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등 돌린 세상처럼이래요. 등 돌린 세상처럼 냉골인 둥근 관을 온몸으로 데운다 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약자들의 등 돌린 세상이라는 게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하죠. 그런 세상처럼 냉골인 둥근 관, 여기는 둥근 관이라고 했습니다. 냉골은 원래 불을 떼지 않아서 차가운 구들장 깔아놓는 옛날식 온돌방식 어떤 온돌방식 구들장에 왜 깔아놓잖아요. 그 구두를 가리켜서 냉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보일러관이죠. 그 보일러관을 구들장에 구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혹한 세계죠. 좀 부자들이 사는 세계인데, 조금 그러한 세계에서, 냉혹한 세계에서 냉혹하게 사는 어떤 부자들에게 오히려 자기는 온몸으로 하층민인데, 그죠? 어떤 높은 데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하층민인데, 그런 냉혹한 세계에 사는 부자들에게 온기를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오히려
그런 거랑 같죠.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구걸하면 구걸이 안 된대요. 오히려 가난한 동네에서 구걸을 해야 많이 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냉혹한 세계에 사는 부자들은 따뜻함을 모르니까 어떤 그 보일러 하층민인 배관공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준다라고 해요. 네, 따뜻함을 깔아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느리게 혹은 더 느리게 허공을 차는 발바닥의 양력으로 기는 자벌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이 사람은 좀 높은 곳에 있죠. 네, 높은 곳에 있는데 아주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 두려움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또는 혹은 더 느리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사람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죠. 아주 높은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데 그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벌레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차는 발바닥의 양력으로 키는 자벌레라고 해요. 자벌레는 원래 평지에다 놔두면 몸을 휙 구불려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기어가죠, 몸으로. 그래서 아찔한 어떤 허공에서 그러니까 벼랑이기도 하죠. 건축물 바깥에 어떤 매달려 있다면 벼랑이기도 하고 절벽이기도 하고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공포 속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하층 노동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허공을 차는 발바닥의 양력으로, 네, 양력이 뭐죠? 양력. 날개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력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또 새라는 단어가 또 이어져서 나와요. 굉장히 짜임새 있는 시인 듯합니다. 이렇게. 네, 자벌레, 양력으로 기는 자벌레요. 양력이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양력을 받아도 날지 못하는 신세인 거죠. 이 하층 노동자는. 네. 양력을 받아도 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날개가 없으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어요. 수평으로 떠 있는 몸이 공중을 써는 동안 바람은 밀도 낮은 곳만 파고드는 야비한 마름. 작업할 때 바람에 대한 어떤 그 화자의 감정입니다. 네, 바람이 참 야비하다고요. 그 바람이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다복한 사람들은 바람 안 맞죠. 방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람이 공격하는 사람은 네, 아주 그 위태로운 곳에서 일하는 하층 노동자죠. 이렇게. 그 하층 노동자들을 바람이 공격해요. 그 바람을 공격하는 걸 보니까 야비한 마름이라고 했어요. 마름과 같대요. 마름이 뭐죠? 마름꾼이라고도 하죠. 마름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소작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 주인 대신에, 워낙 땅이 많으면 땅 주인 대신에 그 땅들을 소작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 주인 대신 일하는 사람이죠. 주인 역할이죠. 다시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호가호이라고 해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마름들이 꼭 주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요. 그래서 소작농을 괴롭히던 아주 야비한 마름과 같다고요. 누가요? 바람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풍경이 될 수 없는 공구들 부딪히는 소리. 이때 치에다가 제가 이렇게 치읓을 써놨죠. 치는 전미사니까 뭐 딱히 그걸로 어떤 다른 의미를 갖진 않아요. 부딪힌다 이렇게 치를 쓰면 자기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히를 쓰게 되면 부딪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 돼요. 희는 하고
치는 하고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희는 이래버리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풍경, 여기서 풍경은 여기다가 뭐 경세경자죠. 이 경자가 한자를, 풍경은 또 뭐 경치할 때 풍경도 있기 때문에 한자를 꼭 써야만 될 때는 약간 두 포인트를 더 작게 써주세요. 아니면 가로쳐서 표현을 해도 되죠. 경세경자니까 풍경 있죠. 딸랑딸랑 하는 그 풍경, 듣기 좋은 소리죠. 풍경 소리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풍경이 될 수 없는, 네,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 없는 이란 뜻이겠죠. 공구들 부딪히는 소리죠. 공구, 그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쇳소리, 아주 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공포의 소리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공포의 소리라고 합니다. 눈앞에 튀어올랐던 땅의 단내가 목구멍을 채우는, 숨죽였던 모골이 축축한 닭의 볕이 될 때마다, 네, 뭐 그런 공중에서 그 쇳덩어리 공구들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두렵겠죠. 무섭고, 네, 무섭고 두려운데 얼마나 두렵냐면은, 왜냐하면 공중이잖아요. 공중, 높은 곳. 네, 높은 곳은 상징적으로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공간적, 실제적으로는 아주 높은 곳이어서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이죠. 숨죽였던 모골이 축축한 닭의 볕이 될 때마다 라고 했는데, 모골은 털모자에 뼈 골자죠. 그러니까 공포로 인해서 아주 축축하다고 하죠. 식은땀이 나면 축축하겠죠. 닭의 볕이 될 때마다, 우리가 왜 공포로 인해서 땀이 나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이렇게 설 때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의 순간을 느낄 때마다, 날개 없는 포유류가 새가 된 적 없다는 걸, 그러죠. 서민들은 타고나기를 날개 없이 타고나고, 부자들은 이미 날개를 달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날개 없는 포유류가 새가 된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항상 날 수 있다고 속으면서 살죠.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꿈과 희망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듯이 날개 없는 포유류가 새가 된 적이 없다는 걸 한 발 늦게 느리게 깨닫는다 라고 해요. 한 발, 여기도 제가 일부러 빨간 걸 해놨는데요. 이렇게 띄어서 쓰면 한 발, 두 발 세는 개념의 한 발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개념의 한 발, 두 발, 세 발, 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러듯이 세는 개념이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어느 정도를 나타내요. 한 발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약간 이런 말이죠. 약간 느리게 깨닫는다, 살짝 느리게 깨닫는다, 뭔가 한 발 늦었다 하듯이, 이럴 때는 붙여서 씁니다. 띄어서 쓰면 세는 개념이에요. 뭐 바로 그때 그 뭐랄까, 우리가 이 말은 그 날개가 없이 태어난 서민들은 아무리 아등바등 발버둥 쳐도 어떤 풍요로워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게 뭐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즉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좀 느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떨어져 나갔다, 다시 매달린 간으로부터,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하죠. 네, 그 편입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간 떨어질 뻔했다. 한마디로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한숨 한번 쉬었다 이런 말이죠. 소름의 길이가 잦아드는 한숨이래요. 소름의 갈기가 잦아드는 한숨. 갈기는 아시죠? 사자에 왜 숫사자 같은 거 목덜미에 털 아주 특별히 수북하게 나잖아요. 그 갈기. 네, 그게 잦아든대요. 화가 나거나 공포에 떨면 그게 쭈뼛쭈뼛 서는데, 공포에 떨거나 화가 났을 때는 그 갈기가 쭈뼛쭈뼛 서죠. 그런데 그게 간 떨어질 뻔네 했네 하면서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 그 갈기가, 네, 드러눕죠.
그걸 찾아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꾸만 밀어내는 세상의 복판을 자주 헛집어 복부 근육으로 변두리를 붙잡고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 네, 복판. 복판도 뭐죠? 복판도 중심이죠. 복판. 네, 중심인데 복판도 중심인데 복부도 중심이죠. 이렇게 복부는 그 왜 허리 위쪽 그리고 가슴 아래쪽에 있는 배 부분을 복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복부 복판 이 말은 가운데란 뜻이에요. 한가운데. 네. 근데 이제 자꾸만 밀어내는 세상의 복판을 자주 헛짚었어 라고 하는데, 저 세상의 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죠. 끌어당기잖아요. 자꾸만 밀어내죠. 그런데 그런데 기어이 그 복판에 들려고 늘 시도했다가 실패했음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그리고 이제 복부 근육으로 변두리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복판에 들지 못하고 그 복판에 들려고 복부도 한가운데 아니에요? 중심? 그 중심의 근육으로 아직은 변두리에 있어요. 변두리를 붙잡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어쨌다고요? 좀 느리게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에서 더는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엎드리는 힘, 다시 말해서 복종하는 능력으로, 그죠? 네, 변두리를 붙잡거려. 그러니까 자꾸 엎드리는 능력으로, 그죠? 복종하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좀 느리게 깨달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다음에 잠시만요. 허공을 기는 힘이 연소될 때마다 그나마 조금씩 환해지는 하루. 허공을 기는 힘, 그죠? 연소될 때마다. 허공을 기는 힘 하면은 낮에 작업하는 어떤 힘이죠. 에너지. 그 힘이 연소될 때마다, 즉 하루 일을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루의 에너지를 다 쓴 거죠. 한마디로 하루 일과가 끝날 때마다 라고 해요. 그나마 조금 환해지는 하루. 왜 그나마 그때서야 더 환해지겠어요? 한마디로 매달려 있는 위태로운 어떤 절벽과 같은 벼랑과 같은 곳에서, 그런 그 벽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즉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난 거죠. 작업이 끝났다는 것은 그 위태로운 공간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네,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아주 그 밝아지는, 아주 환해지는 하루라고 말합니다. 네, 심사평은 밑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시는 참 멋진 것 같아요. 요즘 그 신춘문예에서는 이런 시 보기 힘들죠. 신춘문, 타자에게, 이웃에게 또는 친구, 동료, 제일 어울리는 말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웃에게 시선을 둔다는 것, 아주 시인들이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허공에서 더 깊어지는 추위에 대해 김낙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